안녕하세요. 지역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교육 포럼 5차 강역지원센터에서 마주한 문화예술 교육의 지역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릴레이 포럼 마지막으로 그동안 각 권역별로 진행하였던 포럼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원, 경기, 인천, 서울 센터장들이 나와서 그동안의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저희가 이제 토론하기에 앞서 가지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릴레이 포럼의 취지와 지난 1차에서 4차까지의 리뷰를 간단하게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사정상 오늘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허윤정 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협력팀 허윤정 팀장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뜨겁던 여름에 릴레이 포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마침내 이렇게 마지막 5차 릴레이 포럼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의 지방이양이라는 이슈에 맞닥뜨려서 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센터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담론을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이런저런 전략들을 도출했었었는데요. 그 전략 가운데 일환으로 이런 릴레이 포럼도 준비해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준비해 오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었는데요. 서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첫 발을 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강원과 경기, 서울과 인천센터에서 힘을 합쳐 주셨는데요. 광역센터가 마주한 문화예술 교육 지역화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준비해 주신 수고로움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자리가 마지막 릴레이 포럼 자리인 만큼 그간 1차에서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포럼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루어졌는지를 짤막하게 리뷰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4번에 걸친 릴레이 포럼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교육진흥원이 먼저 출발선을 끊었던 포럼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역화 정책의 흐름과 그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을 거시적 관점으로 짚어내는 자리였습니다. 기조발제를 통해서 문화예술 교육 지역화의 정책적 움직임과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짚었고, 이를 지자체의 역할, 지역 내 협력 구조의 중요성, 중앙 광역 단위의 역할의 변화라는 3가지 측면에서 발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서 지역화 추진에 따라 집중해야 할 거시적 차원의 주요한 3가지 지점을 짚어내고 이에 대해 광역센터와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제주와 전북, 전남, 광주센터가 함께 준비했던 2번째 포럼에서는 문화예술 교육의 정책과 현장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의 지점을 짚어내는 자리였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교육 정책 파트에서는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이라는 주제로 정책적, 사회적 변화 흐름 속에서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짚었고, 그러한 문화자치의 핵심 요소가 결국에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때 형식적이 아니라 진정한 주민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필요한지도 강조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현장 파트에서는 관성화된 문화예술 현장이 지금은 하나의 틀, 하나의 관점만을 가지게 되면서 더 이상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게 되고 지루해졌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이러한 현장을 재단이나 센터 같은 중간 지원 조직까지 포괄하여서 생각했을 때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 이를 실행하는 사람 개개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짚어졌고, 이런 현장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스스로 탐색하고 스스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짚어냈습니다. 3번째 포럼은 경북과 경남, 부산, 대구, 울산센터가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역 안에서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꿈꾸는 예술터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었던 솔직한 사례와 그 밖에도 국내외 여타 전용 공간 사례를 통해서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이 중요하게 필요한지를 짚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 안에서 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울산의 북구예술창작소라든지 전남 지역의 문화지소 사례, 그 밖에도 경북과 경남, 대구, 부산의 사례를 현장감 있게 소개하면서 각각의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세종센터에서 준비한 네 번째 포럼은 지역의 주체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의 당사자성을 강조한 기조 발제에서는 지역화 이후에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설계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광역센터의 역할 변화와 기초 단위에서부터 문화예술 교육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조 발제를 이어서 지역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광역센터의 역할 변화 방향과 민간을 거점으로 한 사례, 그리고 공교육과의 연계 사례라든지 현장 중심의 협력적 지원 체계에 대한 제안 같은 것들이 논의가 되었고, 향후 문화예술 교육 정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지점들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번의 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를 간단히 도식화해 보면 이렇게 각각의 핵심 포인트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지역의 여러 활동가분들이나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다른 영역의 관계자분들까지 포럼에 참여해 주시면서 많은 조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역시 앞으로의 변화를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면 교육진흥원과 광역센터, 즉 저희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주제를 광역센터에서 마주한 문화예술 교육 지역화로 잡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광역센터 센터장님들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주시는 자리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의미 있는 논의를 토대로 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논의 자리는 앞으로도 어떤 형식으로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알찬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흥원에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릴레이 포럼이 시작될 건데요. 저희 4개 광역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야기 나누는 게 처음에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카메라에 많이 노출되어 본 것도 아니고 좀 자연스럽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과연 고민들을 좀 잘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역화에 그래도 광역의 이야기를 직접 해보는 시간이 특히 마무리하는 단계에선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용기 내어서 나왔고요. 네, 저희의 좀 이야기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 같이 질문을 던져주실 모더레이터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임재춘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이제 릴레이 포럼에 참여도 해주셨고 지금 지역화에 대해서 좀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진행을 임재춘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 자리가 혹시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어서 많이 본 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년 전쯤에 경기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고민빨래방으로 이 같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일이 또 각자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있었고 또는 문화예술교육 씬이라고 할까요? 또 정책과 이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 지금 황현정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문화예술 교육이 이제 지역화, 지방이양이라고 하는 큰 이제 파도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풀어나가면 좋을지 오늘 그 자리에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저도 이 문제가 되게 무겁고
어렵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문제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저도 늘 궁리 중인데 오늘 네 분의 센터장님들이 이 화면 앞에 이렇게 자리하셨는데 좀 이야기들을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도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말고요. 저희가 리허설을 하면서 어떤 질문을 좀 드렸는데 같은 질문하면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해야지. 간단하게 좀 소속이랄까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고 좀 이 자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뭔지 왜 나는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또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고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조금 이렇게 소개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네, 선생님부터 제가 성함을 미리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옆에 계신 선생님부터 이렇게 옆으로 순차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원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정다은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사실 아까 우리 준비된 질문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거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네, 또 갑작스러운 돌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이 전체 포럼의 그거 목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포럼을 준비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기를 좀 바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포럼 준비하면서 저희 센터장님, 팀장님들 만나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됐어요. 아,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 지점이 굉장히 위로가 됐었고 이 방송이 이제 송출됨과 함께 이 고민을 나눌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에 저는 굉장히 위안을 얻고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영경입니다. 이 자리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재정 지방 이양 되면서 이전에도 문화예술교육 지역화 분권 얘기는 쭉 있었지만 재정이 이양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각 지역에서 이 얘기를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의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는 어떤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포럼 준비하면서 다른 지역 센터장님, 팀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오늘 이 자리는 전체 포럼의 마지막이지만 이후 포럼의 시작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한민지입니다. 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도 역시 이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라는 것을 딱 맞닥뜨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또 어떤 부분들이 뭐 의미나 혹은 문제점이 있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거기서 많이 좀 아까 강원 센터장님처럼 그 위안과 그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고 저희 팀원들하고도 사실은 다들 많이 바빠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황현정입니다. 제가 끝에 하는 게 불리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고 그냥 오늘 알아주셨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있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이라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좀 그걸 실천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의 오늘 그 고민들이 모든 해결 방안이나 이런 걸 얘기하진 않겠지만은 그런 걸 시작했구나. 이것만 알아주셔도 좀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나왔다 뭐 이렇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중간중간에 저희 넷이서 또는 다섯이서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꽤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문이 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함께 좀 나눠보자라고 채팅창을 통해서 조금 글을 올려주십사, 댓글로 참여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드리고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기다려 주시면 그런 질문과 함께 조금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지역 또는 네 개의 기관을 대표해서 이제 이 센터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화라고 하는 건 정책이라고 하는 것 뜻은 한 사람이 결심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거나 수행되지는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 문화예술교육 씬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했던 어떤 사람으로서 활동가로서 또는 실천가로서 좀 개인이 지금 처하고 지금 위치해 있는 어떤 자리들이 우연히 센터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게 됐고 자이든 타이든 원해서 가신 분 계세요? 혹시 그 자리 나 센터장 시켜줘. 네. 없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다 문화예술교육 씬에서 활동하시다가 센터장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최소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가치들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고 그 방향성들을 이렇게 좀 조금 더 내밀하고 심도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매우 의미 있을 것 같고 그런 어떤 실천가로서 한 명의 정체성으로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자리하게 됐다는 거 요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예를 들면 인천의 김영경 선생님이 뭐 인천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게 내년에 사업으로 바로 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뭔가 달라졌어? 이제 이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를 조금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분 팀장님, 센터장님들도 편안하게 자기 생각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사실 저희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라고 하니까 제가 좀 얹혀가게 되는데 네 분의 센터장님들이 많은 논의와 고민들을 하셨고 그중에 이제 5개의 이슈를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하지만 여력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광역센터와 지역화라고 주제를 좀 뽑아봤어요. 사실은 이 지역화가 뭐지? 이 말을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 여러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누구는 이게 행정적인 용어, 정책적인 용어로서 지역화가 단박에 이해되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받아안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이 이 지역화라고 하는 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거를 빠뜨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각 지역에 당장 내년도 예산이 어떤지, 예산이 좀 안녕한지 이거를 조금 시작으로 좀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예산 어때요? 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예산 얘기하는 게 낯설기는 합니다. 적어도 예전까지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되게 다들 탑다운 방식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제까지 문화예술교육이 이렇게 커오게 된 배경에는 중앙에서 쭉 밀어붙여서 했었던 것을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재정이 지방이양되면서 권한이 오면서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도 같이 각 지역으로 오게 되는 상황이고 이제서는 광역에서도 그런 예산에 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연말이지만 좀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내년에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내년 예산이 좀 삭감된 지역도 있다고 듣고 있고요. 근데 인천은 다행히 시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올해 사업 규모 이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천은 그 늘어난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은데요. 네. 네, 좋은 건지 모르겠네. 근데 예산이 늘어나면 좋은 건가요?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네, 네. 다른 지역은 어때요? 경기 센터도 이제 예년의 예산만큼 올해도 편성이 돼가지고요. 내년에 이제 올해 수준의 그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은 안녕하네요. 네.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도 올해 수준으로는 일단 좀 유지가 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또 자체 출연금으로 또 편성하고 있던 예산들은 또 따로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삭감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저희 강원 같은 경우도 아까 인천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번도 뭐 예산이 줄어들 거야,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러다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조금 하기는 했었어요. 걱정이 들었지만 다행히 또 이 지방 이양되면서 우리 지침이 당분간은 요거를 보존해 주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역화가 아직은 피부로 와닿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꼭 지역화 이슈가 아니더라도 매년 광역센터가 또는 재단이, 문화재단들이 대부분의 예산을 광역행정부에 이렇게 그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부침은 매년 이 시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이게 지역화라고 하는 이슈와 맞물리면서 어떻게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나 사업에 영향을 주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호기심에 또는 의구심에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이게 좀 다달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다행인 것은 지금 어쨌든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여기 자리하신 4개 지역의 경우에는 예산이 기존의 수준에 확보가 돼서 그래도 조금 뭔가 갑자기 뭐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뭔가 위기에 빠졌다거나 예산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아까 5개 이슈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5개 이슈에서 차차 하나씩 풀어보긴 할 텐데 이 지역화 관련해서 첫 번째 우리 예산에 대한 이게 상황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 예산 말고 지역화 관련해서 고민이 되는 어떤 지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답을 나눈다기보다 지역화 관련해서 딱 광역센터한테 질문이 왔을 때 예산이 고민됐었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이런 것도 고민됐다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에요? 혹시 정다은 선생님? 저희는 이 이제 얘기를 받아서 예산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라고 하면 그러면 더 저희 책임이 무거워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뭔가 변화해야 한다는 그런 좀 부담감, 조급함 그런 게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지점으로 고민을 해서 향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시작했고 저희 팀원들이랑도 이제 그 고민들을 해 나가고 이제 22년도 사업에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니까 어쨌든 변화의 필요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각성이 좀 생긴 거군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그 사실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만들 때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종종 이런 말을 했었어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정책 중간지원 조직이라면서 왜 일은 그렇게 하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사업을 지역에 맞게 하는 정도라면 이거는 정책 전달 체계가 아니라 정책 사업 전달 체계가 아니냐.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때는 그 책임을 저는 밀었던 거예요, 위에다가. 똑바로 좀 내려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그 책임이 이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어떻게 그냥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인천 혹은 구 혹은 더 작은 단위의 지역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전에도 그게 우리의 역할이긴 했지만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제야 비로소 우린 분명히 우리 역할은 이거야. 그리고 우리 사업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다.
비로소 정말 광역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현장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실행하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이 두 분이 공이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 고민이 사실은 이전의 결정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르떼나 지금 아르떼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르떼의 핑계, 문화부의 핑계, 뭐 핑계랄까 아니면 또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이 질문이 늘 던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질문을 내 질문으로 다시 정의하고 그것의 해법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이제는 우리에게 왔고 그 부담을 어떻게 즐겁게 받아 안을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두 분 경기와 서울도 같은 고민을 제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꼭 지역화가 아니더라도 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앞서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 지역화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생각은 다양성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걸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사업에 들어오는 이제 단체들이나 이제 팀들의 그 프로그램 그 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이때까지 다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회차, 비슷한 예산, 비슷한 유형, 좀 더 다양해지면 안 될까?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은 방식의 교육, 똑같은 유형의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자기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의 어떤 좀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마지막에 이야기를 이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고민들이 좀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마지막에 오다 보면 그 얘기 내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쭉쭉쭉 오다가 지금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다양성 이거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하다가 근데 그 중앙에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꿈다라기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걸 굉장히 인식시키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 교육이 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꿈다랑이나 지특이나 그 결을 맞추면서 전국적으로 좀 그런 걸 확대시켰고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는 지역들도 평균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이렇게 방식의 뭐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은 많이 좀 알려지긴 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역마다 컨디션이 너무 다르고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기형 네. 그러니까 뭐 인천형, 뭐 이렇게 서울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진짜 다른 색깔들 그 지역에 맞게 그 색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서로 보면서 사실 같은 툴일 때는 서로 거기서 거기예요. 왜냐하면 회차나 이런 게. 근데 이제 전국이 좀 다양해지면은 우리가 서로 벤치마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쭉 들어보니까 사실 지역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의식, 담론, 또 문화예술 교육은 뭔지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있는데 최소한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역화에서 최소한 현장, 가장 미시적인 현장들 또는 그 현장을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말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건들의 다양성과 개별성 같은 것들이 존중되면서 활발하게 다이나믹하게 벌어질 수 있는 여건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 궁금함, 고민들이 굉장히 크다. 어떻게 보면 그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을 보고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그것을 결자해지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고 하면
뭐냐면 이제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 문화예술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어떤 삶의 문제들 속에서 광역센터가 해야 될 어떤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때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그 고민을 열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취지로 좀 이해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이게 사실은 앞으로 해야 될 이제 나머지 이슈들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요. 자, 그러면 다음 이슈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해요.